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2100년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기사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2100년에도 여전히 일은 하겠죠. 근데 어째 좀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해수면은 너무 높아졌고 AI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여전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화상회의에서 음소거도 할 줄 몰라서 도와줘야 하고 내가 받는 돈은 너무 적은데 여기에 고령 인구 때문에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떼어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데 어느 정도냐면 경제 성장을 압도할 정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미 한 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결국은 고령층을 위한 약, 병상,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느라 사회에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이 무슨 디스토피아인가요? 젊은 세대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며 노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사회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기사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에서 7월 9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An aging society might not cost too much. 고령화 사회의 비용이 생각만큼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제는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A dystopian vision of the future may not come to pass.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비전은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선 이런 디스토피아적 발상의 근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얼마나 많은 치료가 필요한가, 즉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바로 보몰의 비용 질병 이론, Baumol's cost disease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꽤 간단합니다. 실제 보몰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악 사중주단이 슈베르트 작품을 연주하는데 45분이 걸린다 하면 과거나 현재나 그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살아있을 때보다 현악 사중주단이 받는 보수는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제조업을 떠올려 보죠. 제조업은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어떻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을 떠올려 볼까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호도 요양도 비슷하죠.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노동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의 임금은 기술 산업의 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이 모두 테크 기업으로 이직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생산성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는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줍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런 보물의 질병 비용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 두 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구 먼저 볼게요.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커틀러와 레브 클라넷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2010년 미국 정부가 2024년의 의료비를 전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이 지났으니 실제 지출이 나왔을 거잖아요. 예상보다 무려 1조 달러나 적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1조 달러를 대략 환율을 1,500원으로 가정해보면 약 1,500조 원이나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료 분야에서 기술 향상은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더 부유해져서 새로운 질병을 치료할 여력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동일한 치료 결과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지난 100년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을 압도했다면, 최근에는 두 번째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의료비도 함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치료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AI도 그렇고 디지털 의료도 그렇고 자동화나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통해서 되려 기술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시작한 거죠. 즉, 보몰이 제시한 비용 질병이 치료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연구도 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라 네이나브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에미나 핑클스타인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이용자 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1993년부터 2017년 사이 기대 수명 동안의 사회보장, 즉 연금 지출은 14% 증가한 반면 메디케어 예산 비용은 6% 증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따르면 66세 이후 기대 수명이 약 2.4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늘어난 기간에서 대부분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인들 자체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사망했다면 최근에는 경향성이 달라져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크게 아픈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질병 기간에 압축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3, 4년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의료비도 생각보다 크게 늘진 않았겠죠. 결국 이 두 개의 논문을 합쳐서 보면 의료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원가와 수요에 있어서 양쪽 모두에서 개선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국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미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까 당연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새로운 연구를 보겠습니다. 실러 다이앤 스미스와 조셉 뉴하우스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미국을 제외한 OECD의 데이터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비가 연평균 4%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약 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GDP 대비 의료비 증가도 매년 0.1%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즉,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의료비 증가 속도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어서 어쩌면 앞선 디스토피아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심지어 재미있는 뷰도 하나 있어요. 고령화가 되려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개진되는 주장이냐면 MIT에서 미국 지역들을 분석해 보니까 출산율이 더 많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되려 생산성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노동 전략 기술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인구학적 전환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즉 고령화된 사회가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may be old people in 20 in 100, but the workers supporting them may have fusion-powered quantum AI colleagues sharing the burden. 2100년에는 노인들이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들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질 핵 융합 기반의 양자 AI 동료들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오래 살수록 지급해야 하는 연금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 자연히 전 세계적으로 은퇴 연령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고령화 자체보다도 우리가 가진 고령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흔히 고령화라는 건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무서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연구들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의료기술은 비용을 낮추고 있고 사람들은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은 AI와 자동화를 앞당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개혁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되겠네요. 기사는 정말 인상 깊은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Demography need not be destiny after all. 인구 구조가 반드시 운명은 아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짧은 기사지만 되게 재미있게 읽은 기사였어요. 우리는 종종 미래를 선형적으로 상상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기술은 항상 계산을 바꿔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부족할 거라고 했지만 농업혁명이 있었고, 컴퓨터가 일자리를 모두 없앨 거라고 했지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도 고령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미래는 인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만드는 것이 아닐까 물어오는 기사의 메시지에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기사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